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먹고 살 방법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제 회원이 되면 뭐 그것도 안 알려줘요. 평생. 예. 제 평생 먹고 살 기법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요. 제 본인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수 있다. 아, 진짜예요. 그런데 가끔 고객분들이 저도 한번 이기고 싶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리 제가 이기고 싶어도 2, 3일 만에 다 먹고 다녔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수고해 주실 분은 아파시TV에서 본부장으로 계신 김성훈 본부장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성훈입니다. 저는 대구에 위치한 정권사이트 아파치 클럽에 내부 지키는 그냥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 쪽에서는 저희들을 호칭할 때 전문가라 그러는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민은행에서 8년 근무했습니다. 8년 근무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저도 신혼 때 주식 투자를 했어요. 다 그렇잖아요. 하면 처음에 다 돈 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주식에 돈 좀 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증권사로 1999년 8월 달에 입사를 해서 2014년 5월 달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최종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고 그 앞에 한빛증권, 지금의 구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이죠. 한빛증권, 교보증권, CJ투자증권 하여튼 4군데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교보투자증권은 2006년도에 1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 교보 본사에 온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NH증권에 있을 때는 최종은 대구 서지점에 지점장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제가 임원은 안 되는 이상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고 그래서 자주 여기 NH증권 본사가 요 근처에 있는데 많이 왔기 때문에 여의도가 좀 익숙을 합니다. 서울 생활은 8년 정도 했고요. 87년부터 저 군대를 여기 카투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 근무지가 용산 메인포스트 여기 있었기 때문에 서울 생활도 많이 익숙하고 95년까지 서울의 불광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림동지에서 좀 생활하다가 서울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대구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해외 선물 투자 5일을 강의하러 왔는데요. 이게 여러분 다시 알겠지만 해외 선물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저도 원래 제 전공은 원래 선물 옵션입니다. 원래 제 전공은 선물 옵션이고 주식은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제쳐두고 선물 옵션을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 미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선물 옵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딱히 할 게 없더라고. 퇴사하고 나니까 제 나이가 이제 원래 54인데 65년생입니다. 65년생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트에 입사해서 이제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이제 사이트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연식이 되기도 하고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역이 주는 핸디캡이랄까요? 시골에 있으니까 서울 사람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부 시골이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은행에 입사했는데 어디서 왔나 그러기에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왔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대구가 국내 3위 도시인데 서울 그렇게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가 좀 진용도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고객분들 접촉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한 3분 정도 VIP분이 와 계시는데 제가 해외 선물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어려운 해외 선물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개인 고객들이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제 매매를 하다가 많은 손실을 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 방의 목표는 출세를
당일에 뽑아서 백티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절대 손해보지 말고 10만 원 이상만 벌자. 그래서 제 방에 방 제목이 하루 용돈벌이 5일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로만 해서는 이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친한 친구 한 명, 제 친한 후배 한 명하고 그 후배의 초등학교 동창 여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알아낸 기법으로 이제 실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인 제가 재매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보는 시각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제가 제 자신의 계좌에 몰입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이 기법이라 하면 좀 그렇고 저는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기법을 갖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이 해외 선물의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등장 밑에 뒀다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걸 제가 미처 알지 못한 걸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그걸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한 1개월 정도 제가 모의 투자를 하고 하니까 거의 뭐 성률이 98%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실전을 시키고 진짜 하루에 딱 최소 10만 원부터 20만 원, 30만 원씩 우리 회원들 두 분이 인정할 겁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물론 이제 더 매매하다가 뭐 깨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매일매일 수익 나는 걸 제가 이제 주식방하고 제가 주식 무료방을 운영하는데 거기 막 올렸어요. 올리니까 요 앞에 계시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저 젊은 여자 고객이 먼저 가입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바로 우리 요 앞에 계시는 우리 또 우리 중년의 우리 또 미인이신 또 여사분이 또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한 14명 되는데 제가 이걸 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주식을 운영하는데 이제 VIP 고객이 한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리딩을 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매일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회원의 회비를 받고 저도 이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사실 매일 상승하면 뭐 쉬운데 이게 주식이 1년에 많이 올라가서 4, 5개월 오르잖아요. 4개월 빠지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고객들을 과연 영원한 내 고객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객은 항상 돈을 벌기 원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좋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하루에 10만 원도 벌어주자. 그래서 제가 5일을 선택했는 겁니다. 선물옵션도 하도 뭡니까?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선물옵션 방은 제목이 힐링입니다. 힐링. 좀 치유하고 즐겨보자. 선물옵션도 제가 좀 잘 잤습니다. 출세도.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예표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도 만기 전에 날짜까지 지정했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화요일이나 월요일부터 해서 선물이 폭등할 거라고. 콜옵션 제게라도 보여드렸습니다. 제 그 무방에 제 매매를 딱 보여주고 콜 샀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선물 지수가 만기까지 315까지 갈 거고 만기 지나고 계속 폭등해서 이번에 전고까지 도달할 거라고. 그러니까 무방에 어떤 조금 경력이 되는 한 분이 댓글을 걸더라고요. 자꾸 밑으로 보는데 왜 당신은 왜 자꾸 위로 보느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당신 여기 왜 있느냐. 나보다 잘났으면. 결국 그분이 틀렸죠. 자, 시장에는 절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시장에서 이길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내 생각이 시장과 맞을 확률도 20%밖에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시장의 80% 시장이 가는 방향의 80%의 뒤편에 내가 서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매자들은 인정을 못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사실은. 그런데 한 20년 제 돈도 깨지고 고객들 돈도 깨지고 고객들하고 민원도 걸려가 법원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고 돈도 물어줘보고 정부도 지금 다 그래요. 네. 실적에 조달이다 보니까 고객들 없이 내 혼자 사고 팔고 해서 민원 걸려가 법원도 두 번 갔다 왔어요. 벌금도 한 200만씩 세 번 내고. 예. 그런 이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남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 지식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식산업입니다. 자, 해외 선물은 왜 어려우냐 그러면 제가 주프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자, 24시간 걸리니까 이 글로벌을
뭡니까? 이 지역으로 나누면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기준 시점 미국이고 여기 우리가 쓰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중동, 동남아시아 지나고 여기가 유럽이에요. 그러고는 이렇게 돌아와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시간의 경계선이 유럽 애들이 뭡니까? 오후 5시 되면 시장이 개장을 해요. 유럽 애들이 마감되는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1시. 미국 애들이 개장하는 시간이 서머타임 하면 10시 반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든 금융시장의 제1주포는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미국 정시 보고 국내 정시를 예측하고 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르면 3자 4시 우리는 어차피 미국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미국 다음에 주포 2는 누굽니까? 행동대장은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러면 미국과 유럽을 이제 일본, 우리 아시아는 그냥 똘마니에요. 똘마니. 그리고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 해외 선물은 안 움직입니다. 왜냐? 주포가 자고 있는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5시가 되면 슬슬 뭡니까? 발동을 걸기 시작하죠. 예, 안 움직이는 호가가 막 움직여요. 자, 그러면 추세는 또 언제 나오느냐? 자, 그러면 제2 행동대장인 유럽 애들이 오후 5시에 문 열었어요. 정보사 지원이잖아요. 여러분 정보사에 출근하면 8시에 회의해요. 1시간 동안. 뭐 커피 마시고. 이제 9시면 고객 전화 받고 매매하잖아요. 걔들도 똑같아요. 5시에 문 열면 4시에 출근해서 다시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정보사 내에 그걸 운영하는 팀들이 있어요. 파생 팀이. 그럼 걔들도 자, 나름대로 자, 그럼 오늘은 자, 시장이 시작했다 생각하고요. 자, 그럼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오늘 개장을 했어요. 여기가 마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장의 주포들은 이미 그날 하루에 시가와 종가를 사실은 다 알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시장을 자기들이 이끌어가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과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올리고 다시 내리고 파동이 2번쯤 나오죠, 보통.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 추세 쫙 뻗는 거, 밑으로 쳐박는 거, 요걸 만들기 위해서 요 앞에 요 과정이 서너 시간이 준비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5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8시 정도까지는 요 구간에서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추세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유럽 애들 기준으로 점심시간쯤 되는 9시, 10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새벽 1시, 보통 보면 9시 넘으면 모든 해외 선물 추세가 한 번씩 나오죠. 리더 안에든. 왜냐, 걔들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문을 열고 1시간쯤 지나는 요때쯤 되면 걔들이 마감 시간이에요. 걔들도 하루 아침에 작업했는 걸 요때 털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때쯤 되면 미국 애들이 시작하고 요때가 유럽이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유럽이 마감하고 나면 여기서 유럽 애들이 이끌어온 추세를 미국 애들이 그대로 닫아가지고 한탕 해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이제 과정도 일반인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내가 들어가면 이게 막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 고객들한테 무차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면서. 자,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 여기서 못 먹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차트 보면 먹을 거죠. 근데 요 봉 하나를 만들기 요 15분 봉인데 30분 봉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개니까 5개네요. 2시간 반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나오면 이 30분 봉인데 여러분 오일이든 뭐든 진입해가지고 변동성이 높은데 여러분 진입하자마자 바로 먹는 확률이 없어요. 진입해서 1분 동안 한 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서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탁 튀면 막상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고생하다 물려있다 고생하다 튀는 동안 여기서 다 팔아버리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추격하고 내가 잡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일 할 때 제 고객한테 매매하는 건 저는 이걸 고객들한테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잡아낼 확률도 저도 50%밖에 안 돼요. 솔직히 51%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전문가 활동을 하니까 요 박스권 내에서 거의 실패 확률이 없이 2등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고요.
여기서만 고객들한테 하루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수익을 챙기고 매매를 끝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10만원을 찾아가지고 주머니 넣으면 되게 많아요. 10만원짜리를 1000짜리 바꿔보자. 여러분 주머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좌를 통해 매매하게 되면 착시 현상이 생기죠. 아, 내가 계좌에 돈 2천인데 내가 15만원 벌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5 곱하기 20에 오세요. 300만원입니다. 제가 정보사 그만둘 때 2014년 지점장 할 때 제 연봉이 인센티브 없을 때 지금은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 한 1억 정도였습니다. 월 평균 계산하면 한 860만 원 받았는데 그때만 큰 돈이었죠. 지금 좀 어느 정도 되죠. 1억이 넘으니까. 제일 처음에 국민은행 이사할 때 제 월급이 62만이었습니다. 1987년도에. 1억 올라가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15, 20에서 20일 동안 성률 거의 90%로 도전하면 한 달 300%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뭐 크게 동모하는 것도 없고 깨운 것도 많아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내가 금융계열에 지원장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냐. 편의점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저기 가가지고 뭐 짐을 나르하냐. 이런 놈과 깨먹었어요. 자존심이 허락이 되고. 왜냐하면 나이도 어린 데 나왔기 때문에 서로 되는 아직도 정보사회니까 지원장 근무하지. 내가 왜 명태인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인 내 감정이 하고 차오르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양을 해야 되는 우리 가족들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급이 6,500원인데 야,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11시간을 했던 노동을 한번 했는데 돈 7만 원만 주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2724, 5730, 17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정보사 다닐 때 그냥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집에 오면 하루 40만 원인데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고객들이 자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의 매일 들어가면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버니까 그게 고객들은 가끔 착각을 해요. 2번 하면 2번 벌 것 같고 3번 하면 3번 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익이 손실로 들어가죠. 자, 제가 주식하는 고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주식을 사는 순간 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내가 벌 확률은. 맞죠? 그런데 주식하는 고객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포트폴리오를 맹신을 합니다. 맹신. 막 하도 언론에서 뭐 안전하게 뭐 종목 이렇게 분산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3천만 원 주식한다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많이들 다 그래요. 상담해보면 다 저는 우량주로 하겠다 그래요. 우량주 10분 상담합니다. 다음날 전화 오죠. 코스닥 종목 알려달라 그래요. 그럼 한두 종목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가 안 보고 있으면 제가 추천한 금액 2개밖에 없었는데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그 계좌를 다 조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한 달이나 2, 3주 지나가 전화 올 때 보면 계좌 쳐오면 어느새 종목이 10개로 늘어져 있어요. 그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차라리 한 종목이나 2종목에 올인해야지 돈 1억도 사실 요즘 큰 돈도 아닙니다. 주식. 워낙 돈이 흔한 돈이니까.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하시는 말은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거지. 아니 개인 투자가 무슨 포트폴리오를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모르겠으면 대형주 3사 사도 돼요. 대형주 하나 사고 바이오주도 시장 테마에 바이오주 하나 골라 사고 내수주 하나 사고 3개 사면 됩니다. 3천원 같으면 1,000. 1억 같으면 3,000. 그런데 3천을 들고 종목을 기본 15개, 20개씩 사요. 아니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20개 사면 30개를. 요거 100만원치, 저거 300만원치, 이거 50만원치. 남들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요거 팔아서 저거 사고, 저거 팔고, 요거 사고, 요거 팔아서 요거 횡보할 때 사고. 계산은 다 되죠. 안 된단 말입니다. 해외 선물도 그렇습니다. 자, 지나오면 이게 다 맞아요. 내가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이거 하면 뭐 다 돈 끌죠. 제가 이 해외 선물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압구정동 미꾸라지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분, 국내 파생기. 그분도 일하다가 2천억 원 돈을 날렸잖아요. 그분이 2년 전인가 동아일보에 크게 인터뷰가 나왔어요. 자기가 망했는 이유를 읽어보니까 여기 기사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내용이. 3년에 1000년 두면 넘기고 3년에 한 5분의 1 정도 크기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분이 1년 반 전일 겁니다. 오일로 해가지고 돈을 다 털어먹었다 그러더라고. 하루에 200억을 날렸어요. 200억. 날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5분 봉 보고 10분 봉 보고 그래도 자기가 한때 국내 파생기를 휘잡은 큰 소리라고 이거 봉 보고 매매하다가 하루에 200억 날렸더라고. 이거 다 털어먹었다고 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제가 주장한 하루 한 번에 매매를 끝내자 했어요. 절대 오일은 그 어떤 전문가도 많이 할수록 못 이긴다. 자, 여러분이 해외 선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률 1%의 성자에 들어가기 위한 확률에 진입한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냐 그러면 많은 투자가들이 이 실제 통계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선물 통계는 모르겠는데 선물옵션 통계를 2009년도인가 그때 대신정권에서 한번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국내에 그 당시에 선물옵션 계좌가 11,000개 정도 있었는데 1년 동안에 단 10원이라도 본전을 초과해서 단 10원이라도 수익이 난 계좌의 확률이 0.3%입니다. 1000명 중에 3명이 본전에서 조금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무실에 나올 때 이것만 계속 봐요. 매일 이것만 봅니다. 내일 선물 옵션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매일 쳐다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열성이냐 그러면 무방 주식방에도 토요일날 남들 회의도 안 하는 거 저는 인터넷 뒤집어가지고 혹시 요만큼이라도 보기까 도움될까 싶어가지고 온갖 시간 갖춰주고 사진 찍어주고 뉴스 검색해가지고 다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다 올려줘요. 그 고객 입장에서는 좀 성가실 수 있어요. 쉬는데 몇 카톡 올라오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야, 네 쉬는 시간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읽어라. 이런 식으로 내가 올려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손실하는 거 어떻게 매매를 하는 간에 그런데 이게 고객분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자제를 못해요. 왜냐 아침에 들어가면 일단 먹고 시작하니까 저녁 때만 하고 싶은 거예요. 휴대폰을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자제하면 뭐 진짜 여러분 거짓말하고 거짓말 같은 여러분 그냥 모의 투자 계약 투고 한 달 해보세요. 한 달에 200, 300벌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여사님 3주 됐습니다. 한 300인가 뭐 270, 80인가 수익 나셨는데 중간에 뭐 삐끗삐끗해가 뭐 날리는 분들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거 되죠? 한 200 이상은 되시죠? 네. 300 몇십 되시죠? 예, 그렇죠. 네. 저 뒤에 우리 계신 젊은 분은 한 600 정도 깨졌다가 제가 복구 한번 다 해줬어요. 한 달 반 만에. 또 혼자 매매하다가 또 한 200 깨졌다고 또 복구 다 해줬습니다. 왜냐? 제가 수익하는 걸 다 인정을 했어요. 이거 절대 모토 아니다. 계좌번호 딱 지우고, 실명 지우고. 계속 강조합니다. 하루에 20, 30. 한 달 월급 500이면 여러분 요즘 아무리 뭐 임금 올랐다 해도 대기업 아니고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 최소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 500만 원 받을걸요. 못 받았겠죠 500만 원. 대기업 가면 요즘 그래도 뭐 한 뭔가 월급을 많이 주니까 뭐 대기 이상 과장되면 500만 원. 그런데 여러분 오일에서 하루에 30,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 분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아침 오일 벌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뭐 있어요? 주문 넣는 거 두 분밖에 없죠? 맞아요.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듣고 볼일 보고 거의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기법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죠. 기법이 아니고 이 해외 오일이 거래되는 우리와 다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저 이거 전문가 안 합니다. 왜냐? 이 어려운 거 전문가 해본들요. 제가 고객들 막 말로 꼬셔가지고 제가 10명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손짜면 작게 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이걸 몰랐다면 여러분 재고객 되는 순간 여러분 원금이 깨질 확률은 석 달 못 넘어갑니다. 2천 갖다 놔도. 왜냐? 내가 돈 벌 확률이 50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따라가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예. 일은 안 합니다. 주식도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어떤 기법이라 그러면 이미 확률의 게임이죠.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들이 두려워하는 이 분야에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리딩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유를 한마디만 사실 하고 가면 돼요. 제가 여기서 오면 알려주고 가면 되는데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알려주지 못하고 그럼 강의를 하러 왔는데 10분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2시간, 3시간 잡은데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 마인드를 좀 정립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추세의 전환이 자주 발생한다. 자, 여러분. 추세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차트를 여기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자, 해선을 하시려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자, 늘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봉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요거 지금 30분 봉인데요. 30분 단위로 하나의 봉인데 위에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이. 자, 자세히 보시면 멀리 있는 게 뭡니까? 이동평균선 길이가 긴 거죠. 장기 분봉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횡보 기간을 통해 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뭡니까? 각각의 분봉에는 각각의 50, 20, 120 이 편이 있잖아요. 요 선이 최소한 3개가 뭡니까? 뭉쳐져야 돼요. 수렴, 요걸 정권적으로 수렴 그래요. 수렴. 뭉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같이 모여가 여행 간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역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한 차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요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60, 120에는 수립 요 봉까지 위치가 안 내려와요. 가장 짧은 5, 자, 30분 봉에 5선이라는 거는 30분 봉 하나, 둘, 셋, 넷, 5개 조가를 연결했는 게 5고 10은 하나, 둘, 10개예요. 20은 20개고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이 돼요. 여기 오니까 이동평균이 다 모였죠. 조금 떨어지려면 뭡니까? 요 3개 이동평균선이 간격이 이렇게 안 벌어진 상태에서 뭡니까? 유지해가면서 움직이잖아요. 칠 때 요걸 잡아야 되죠. 요걸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30분이에요. 그럼 자 30분보다 빠른 건 뭡니까? 15분이죠. 30분에서 요렇게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요것보다 반박자 빠른 15분 봉에서는 이미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분에서 돌파제가 30분에서 이게 나올 때 되면 60분은 겨우 요거 나오는 거예요. 60분 이건 기니까. 자, 60분에서 막 돌파해서 여기 딱 나올 때 120분을 쳐보면 120분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 30분에서 요거 나올 때 보면 이미 5분과 3분은 상태양 이거 있죠. 쭉쭉쭉쭉쭉 뻗는 거 나와요. 맞잖아요. 5분 다음이 10분이고 10분 다음이 20분이니까 5분에서 먼저 양봉을 쫙 뻗어버리면 5분보다 긴 10분은 이제 그 양봉이 반 움직여요. 그렇죠? 10분이 양봉을 보면 10분보다 긴 30분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해서 가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갈 거냐? 여기서 봐도 갈 것 같은데 꺾어버리죠? 네.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 설명드렸잖아요. 해서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1%를 여기서 여기까지 1%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움직이니. 그런데 해외 선물은 23시간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시간. 만약에 해외 선물이 국내 시장처럼 딱 6시간만 거래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면 돼요. 왜냐? 그런데 여기서 가려니까 아직도 마감까지 시간이 13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해외 선물을 가지고 하루에 10%, 5% 올 수 없으니까 어차피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그래봤자 1.5, 2%인데 가지고 노는 거란 겁니다. 유럽 애들이, 미국 애들이 자기들 시간에 맞춰왔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거 나오면 막 따라가요. 막 안절부절해가 따라가면서 꺾으면 분명히 추세는 정확하게 잡았는데 요 음봉 4개만 이게 4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샀는데 사자마자 꺾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평만 잡아도 벌써 잔고가 마이너스 20, 30입니다. 2배 다음에 40이에요. 일단 꺾이는 순간 심리에서 집니다. 아, 이 카드가 쳐갈까 싶어가지고 매도 쳤을 경우는 올라갈까 싶어서 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5분도 못 기다리는 성질 급한 판목에 어떻게 4시간을 기다립니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작곡가.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제가 하는 예매가 요거예요. 요거. 요 폭만 해도 하루에 30폭, 40폭이 돼요. 요거 해서 안전하게 하루 용돈벌이 하고 컴퓨터 요거 부탁하고 여러분 일 보면 됩니다. 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가족한테 정말 미안한 게 제가 진짜 돈을 못 벌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해외에 못 가고 주말에 놀러 못 갔다 가면 제가 이제 죽일 놈인데 남들 못지않게 월급도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형편인데 제가 우리 애들하고 우리 가족들이고 남들 진짜 100만 원만 하면 갔다 올 동남아 이런데 1년 몇 번 제대로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말 되면 마누라 하면 그냥 하도 마누라하게 차 하나 사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네가 애들 타고 놀러 다니라고 귀찮더라고 막 주말 매일 여기 신경이 쓰니까 막 주말 되면 막 어디 가기가 싫어요. 그걸 마누라 하면 막 기껏한 끌려나가 막 갑자기 외식하고 어디 놀러 가면 와이프가 안 따라오려 그래요. 막 가면 성질 급해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어디 가나 영화 보고 이런 거 자영화 좀 멀리 가나 그런 자체가 싫어요. 그 정도로 미칠 정도로 이걸 받는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열정을 기울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늦게 이걸 가지고 배운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당일날 빠지고 마이너스 30% 하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하중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을 견디는데 오히려 100% 점검이 계약금이라는 뜻인데 아파트 사면서 아파트 살 때 계약금 5% 주고 아파트 사는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계약금을 3% 주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해지해주잖아요. 아, 저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살 때 내가 계약금을 한 10% 줬어요. 그러면 요거보다 이쪽이 아무리 좋아도 계약금이 아까워서 이 해약 뭐하죠? 그 개념입니다. 해외 선물이 정권사가 전 세계 정권 다 똑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를 하려면 뭡니까?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대폭 내려놓는 거예요. 5%로. 그러면 300만 원만 들고 와도 매매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하루에 2% 움직이면 뭡니까? 2달러가 자 2% 움직이면 1.5달러 정도, 1.2달러 움직이고 어제처럼 3% 움직이면 2달러 움직여요. 돈 300 들고 와가 뭡니까? 하나 찔렀는데 방향 틀리면 다음날 아침에 문 열자마자 팔려버리잖아요. 돈 안 넣으면.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거기 놓고는 돌아서 와가지고는 뭐가 오히려 차트가 사기니 뭐 있냐 하잖아요. 내 탓 안 하고 남 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많이 넣고 하시고 아무리 점검이 많더라도 내가 방향이 틀렸으면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아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 시장 방향이 턴할 때까지 차분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틀려가 막 반대 방향 갈 때는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특정 시간에 나오는 추세구나. 이거는 그냥 오늘 새벽 3시에 오일을 마감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 애들이 그냥 자기들 당일 추세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과정이니까 견디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2% 정도 올랐을 때 무조건 며칠은 물량목마다 10%는 먹는데 2.5 정도 올랐기에 절호의 기회잖아요. 쳤는데 가끔씩 3% 올라가요. 그럼 그때도 됩니다. 그런데 치고 가면 급이라도 왜냐? 이것도 심리거든요. 자 보세요. 거래 시간이 길면 왜 어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거래 시간이 6시간